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와 경북 지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북 북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7.3도, 구미 28.5도, 안동 27.6도, 포항 22.8도로 어제보다 낮습니다. 내일부터는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밤부터 경북 남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까지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예상 강우량은 20에서 60mm입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도 떨어져 내일 아침 최저기온 대구 19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3도에 머물겠습니다. 전국의 주요 공단 중에서 성서공단의 근로 여건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시간은 길고 임금은 낮았는데 하청 구조가 주 원인인 만큼 이 최저임금 인상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노동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공단인 성서공단 점심시간. 아침 8시 전에 출근하지만 대부분의 노동자가 저녁 8시 넘어서 퇴근을 해 하루에 2번 이 식당을 이용합니다. 8시 시작해가지고 산업하면 5시, 산업하면 8시. 통계청에 따르면 일반 노동자의 주간 평균 노동시간은 41.9시간이지만 민주노총이 조사한 공단의 평균 노동시간은 49.7시간이었습니다. 이 중 성서공단은 여기에서도 4시간 정도 더 많아 이주노동자 비율이 높은 양산시 웅상공단 다음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노동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이 적을수록 노동시간은 더 긴 겁니다. 실제 성서공단 비정규직 비율은 지난 2005년 12.9%에서 올해는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정규직 중에서도 임금 수준이 낮은 파견 노동자 등 임시직이 늘고 있습니다. 빚이 좀 있어요. 어렵죠. 거기 맞춰서 생활하는 거죠. 노동계에서는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이 하청 구조에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원청이 하청에 주는 납품 단가를 어느 선으로 최저임금 폭만큼 인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영세사업장도 살고 그리고 영세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좀 먹고 살 수 있는. 노동계는 이와 더불어 성서공단의 CCTV 감시 비율 역시 전국 최고이고 근로기준법 위반 비율이 90%를 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삼성 서울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았던 2명과 중학생 등 이 3명의 의심 환자가 발생해 격리됐지만 감염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는 자가격리 96명, 능동감시 343명 등 488명이 관리 대상이고 경북은 자가격리 17명, 능동감시 62명으로 79명이 관리 대상입니다. 동명 목욕탕을 이용했던 자가격리 대상자 11명 가운데 2명의 신원이 확인돼 자가격리됐고 나머지 9명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대구 메르스 첫 확진자 김 씨의 메르스 3차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돼 대구시는 내일 추가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오면 전문가들과 퇴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 보건소를 통해 받은 메르스 관련 1일 상황 보고서를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로 51살 A 구의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병원 격리자와 자택 격리자 등 10명의 인적 사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또 모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숨졌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27살 B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한 의원은 가뭄과 관련해서 상수도 공급으로 필요가 없어진 마을 간이 상수도를 보수해서 농업용수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올해 세계물포럼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가시적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고우현 의원은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가 입장객의 대부분이 지역민인데도 유례 없이 입장료를 받고 외국 선수용 식사는 서울업체에 맡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설 하우스에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해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많습니다만 지금까지 노지에는 없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젠 노지에서도 ICT 기술로 작물을 재배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조동진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안동시 북구면 2,600제곱미터의 밭에서 고추와 생강, 마를 동시에 재배하는 남재필 씨는 요즘 가뭄 걱정이 없습니다. 노지밭에다 첨단 ICT 기술로 수동과 반자동, 자동 관수 시설을 설치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타이머로 시간을 맞춰 놓으면 센서가 자동으로 토양 수분을 측정해 알아서 적기에 적당량의 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합니다. 토양 수분 센서가 8% 정도 함량이 8%를 떨어뜨리면 물이 자동으로 나오고 8%가 이상이 되면 물이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같은 자동 관수 시설로 이 농가는 아무런 걱정 없이 올 가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자동 관수는 컨트롤 박스가 알아서 해주는 데다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작물의 재배 상태를 보고 앞으로는 조작까지 가능합니다. 인터넷 업체와 KT, 지역의 업체가 협약을 통해 자동 시스템과 컨트롤 박스를 개발하고 LTE 통신망을 공급하면서 노지에서도 이젠 ICT 기술 재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때까지는 모두 이제 비닐하우스에만 이런 물작물을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노지에 이렇게 시험 재배를 해가지고 아마 상당히 효과가 있고 앞으로도 이제 모든 농가들이 이렇게 사용을 한다 그러면 가뭄에 대한 걱정을 많이 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개의 작물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도 설치비가 900평에 310만 원에 불과하고 생산량은 오히려 20% 이상 늘어나면서 농사 짓기가 너무 편합니다. 스위치만 올려놓고 그다음 또 집에 일하다가 하여튼 그 이튿날 아침에 와도 되고 자동으로 저절로 다 되니까 엄청나게 일손도 절약이 되고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농업 ICT 시대가 노지에서도 보편화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대한항공이 대구와 중국 선양을 잇는 정기 노선을 내일부터 취항합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 55분에 대구공항을 출발해 오전 11시 선양공항에 도착하고 귀국 항공편은 오전 11시 55분에 출발해 오후 3시 10분에 대구공항에 도착합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6년 중단한 대구 선양 노선을 9년 만에 다시 취항했다며 백두산 관광과 동북 삼성과의 교류가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포항시장이 지난 22일 포항제철소가 화력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긍정적인 발언을 한 데 대해 환경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비판했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는 정부의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석탄 화력발전소를 시장이 두둔하고 나선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시장은 포스코의 이익보다 시민의 건강권을 대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구제역 가축 매몰지 400여 곳을 관리하면서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은 17곳을 가능성이 없다고 분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는데 경북에서 이렇게 잘못 관리된 매몰지는 모두 6곳이었습니다. 또 외부 오염원의 영향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59곳도 사후 조치 없이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북에서도 19곳의 매몰지가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칠곡군 동명면의 한 목재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700여 제곱미터 크기의 창고 한 동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2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 주인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주경찰서는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서도 외상으로 버섯 재배 시설을 건축한 뒤 자재 대금 5,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허위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3,2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55살 A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표고버섯 재배 시설에 지원되는 국고보조 사업에 A씨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줄 알면서도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공무원 32살 B씨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경상북도는 7월부터 10월까지 비브리오 폐혈증균과 수산물 중금속 검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지에서 유통 판매되는 수산물을 수거해 비브리오 폐혈증균과 중금속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균은 보통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 오르는 6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8, 9월에 환자 발생이 집중된다며 어패류는 저온 보관하고 85도 이상 가열 처리에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미상공회의소가 구미지역 8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창조경제 인지도와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창조경제 개념을 막연하게 알고 있다는 대답이 73.7%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